자, 오늘은 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원의 마지막 단원이긴 한데 문제들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원 외에도 상가함수에 대한 이론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단원은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문제 풀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몰아서 지금 먼저 설명을 쫙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긴 할 텐데 설명해드리고 난 뒤에 문제 또 풀더라도 그 설명 자체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닮음 다음에 배운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상가함수에서 많이 써먹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말이야. 근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알다 보면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둔각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는 예각만 기본적으로 배우다시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둔각이라는 것까지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단원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원도 원이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이론까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론들을 좀 알아야 문제 풀 때 좀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삼각함수 이론들이 쉽진 않아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자라는 건데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보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요. 세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타 반대쪽에 있는 걸 우리가 높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높이의 정의는 세타의 대변이야.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높이라는 말입니다. 직각 반대쪽에 있는 걸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밑변이 되겠지. 세타와 직각 사이가 밑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의 정의는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 라고 해서 이 빗변분의 이게 사인의 정의입니다. 이 사인의 정의 자체는 우리가 외울 때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외우지, 그지?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C자처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T자를 이런 식으로 써서 외웁니다. 자,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예요. 이건 중학교 때 정의라는 말이지. 근데 지금 올림피아드 문제를 몇 가지 풀다 보면 뜬금없이 둔각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둔각 개념도 알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개념에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고요. 자, 요즘의 좌표를 x, y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까지 나오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원의 방정식 이런 건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자, 요거하고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요걸 세타라고 해요. 자,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요렇게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0도가 되고요. 여기가 90도. 한 바퀴 돌아오면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36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X좌표를 쫙 내리면 X좌표가 밑변이고 Y좌표가 높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가 뭐냐면 원의 반지름분의 Y좌표가 됩니다. 코사인은 원의 반지름분의 X좌표가 되고요.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가 돼버려. 그럼 각도가 이렇게 커져서 둔각이 됐다고 쳐봅시다. 둔각이라는 말은 90도하고 180도 사이를 뭐라고 해요? 둔각이라고 하거든요. 자,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둔각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때에 자, 이 이사분면의 자체는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Y좌표는 그대로 플러스인데 X좌표가 뭐가 돼버리냐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사분면의 삼각함수는 이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과 탄젠트는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3, 4분면은 뭐겠어 그러면?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니까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도 마이너스가 되는 게 3, 4분면이다 라는 겁니다. 자, 4, 4분면 같은 경우는 x좌표가 플러스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y좌표가 들어간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고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식으로 할 때는 1, 4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고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다 라고 고등학교 가면 암기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과생에 한해서. 자, 근데 우리가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들은 암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놔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안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기억해 놓고 우리가 상각함수에서 조금 몇 가지를 더 한번 배워보잔 말이지. 자, 요렇게 1, 3분면에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직각이니까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억각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에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하고 밑변을 A, 높이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A, B, 뭐 X, Y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A,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가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거를 사인의 90도 빼기 세타로 한번 해보자. 90도에서 뺄 때는 자 90도 빼기 세타는 여기고요. 자 여기 90도 빼기 세타는 여기도 있어요. 뭘 써도 상관없어. 자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라 그랬습니다. 빗변은 무조건 직각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이게 빗변이라는 건 똑같아요. 여기를 90도 빼기 세타라고 하더라도 요 직각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높이 자체가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높이였기 때문에 지금 요 각 반대쪽에 있는 게 높이예요. 그래서 90도 빼기 세타 반대쪽에 있는 요 길이가 높이가 A가 돼버리는 거지. 90도 빼기 세타 반대쪽에 있는 요게 바로 높이가 돼버립니다. 높이의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이 90도 빼기 세타 여기가 높이니까 C분의 A가 사인 90도 빼기 A입니다. C분의 A는 뭐랑 같아요? 코사인 세타랑 같지. 그래서 우리가 90도에서 세타만큼 빼게 되면 사인이 보다시피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코사인은 뭐로 바뀌냐면 자 C분의 A가 높이가 돼버렸으니까 나머지 B가 밑변이 되는 거고 C분의 B는 뭐랑 같다? 사인이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90도에서 뺀 이 직각삼각형에서 하나가 세타라고 하면 나머지가 90도 빼기 세타가 되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했었을 거야.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90도 빼기 세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밑변이 세타 반대쪽에 있는 이게 높이니까 밑변이 B라 그랬지. 이게 B분의 A가 되고 이건 탄젠트의 역수가 되는 거지.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코탄젠트 세타다라고 배웁니다. 중학교 때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요 개념에서 우리가 빗변분의 즉 원의 반지름분의 높이가 y좌표고 밑변이 x좌표다라는 개념까지 일단 한번 확정을 시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단원의 문제를 풀다 보면 둔각의 삼각비가 나오기 때문에 둔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180도 빼기 세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이거 180도 빼기 세타는 원을 그려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요만큼 예각이라고 본다면 요 각이 뭐냐면 180도 빼기 세타가 돼요. 그지? 자, 요 각이 180도 빼기 세타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요렇게 똑같이 갔을 때 요렇게 똑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좌우대칭이니까 요 각이 세타면 요 각도 세타가 될 거야.
요 점의 좌표가 x, y가 된다고 치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y축 대칭이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보다시피 x좌표가 여기 있던 게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높이는 y좌표는 그대로 가요. y좌표가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좌표를 따졌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사인은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높이가 y좌표라 그랬고요. 코사인은 x좌표라 그랬고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x좌표분의 y좌표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사분면 개념이니까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이기 때문에 180도 빼기 세타는 이만큼이 180도 빼기 세타단 말이에요. 자, 이만큼이 180도 빼기 세타면 요 점의 사인 값이고, 자, 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라 그랬단 말이야. 요즘에 x좌표는 마이너스 x고 y좌표가 그대로니까 사인이 y좌표니까 y좌표는 그대로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을 보세요. 코사인은 x좌표가 지금 보다시피 이사분면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지름분의 마이너스 x가 돼버려요. 자,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180도에서 뺐을 때, 아까 90도에서 뺐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은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180도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180도일 때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사인 같고 코사인 같고 탄젠트 같아요. 다만 부호 자체가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x좌표가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는 바뀌고 사인만 그대로지.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둔다면 이 90도나 270도에 해당하는, 이 흔히 말하면 90도나 270도에 해당하는 이 위험한 절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위험한 곳에서 놀면 뒤집어진단 말이지, 그지? 넘어진다라는 개념 때문에 저 앞에 90도 빼기 세타 개념으로 90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x좌표, y좌표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180도하고 360도에 해당하는 이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보다시피 x좌표, y좌표 부호만 바뀌지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가고 부호만 바뀐단 말이에요. 부호는 뭘로 갖고 따진다고? 사인은 y좌표니까 y좌표인 1사분면과 2사분면이 사인은 플러스예요. 그럼 거꾸로 y좌표가 마이너스인 3사분면과 4사분면은 사인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x좌표니까 x좌표는 오른쪽 1사분면과 4사분면이 플러스야. 왼쪽은 마이너스겠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부호를 생각한다면 부호도 좀 덜 헷갈리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개념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과생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이런 이론 자체들이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다 보면 툭툭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코사인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 탄젠트도 부호가 바뀌지. 자, 물론 이 개념이 올림피아드에서 제가 볼 때는 자주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은 올림피아드도 뭐 교내, 뭐 국제 올림피아드는 모르겠는데 국내 올림피아드에서는 교과 과정에 조금 그래도 충실한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고등학교 이론으로 넘어가는 건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이제 교재에 있기 때문에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안 배워. 그걸 안 배우고 다른 방법으로 막 풀어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대로 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이 빠졌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알고 시작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교과 과정에서 없는 거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올림피아드 공부하다 보면 하잖아, 그지? 나중에 뭐 다 까먹든 어쨌든 간에 안 까먹도록 되도록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공식만 외우지 말고 과정을 알아라 라고 설명들은 막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이 쉽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 때는 요 개념까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 둔각 삼각형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예각 삼각형은 몰라도 이런 둔각 삼각형이 보일 때에
사인 법칙은 상관없지만 이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면 코사인 둔각은 코사인 예각에다가 보다시피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서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요 개념을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막 풀더라도 여러분이 요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뒤로 돌려갖고 바로 문제만 자기 궁금한 것만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서 다시 보라고 할 거야. 그때 이거 보시면 돼. 이런 개념까지를 여러분이 알아둔다면 삼각함수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다음 단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앞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되고, 또 앞에서는 그냥 대충 설명했지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기억하려면 여러 가지 증명법들을 알아두는 게 올림피아드 공부할 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차근차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기본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운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앞부분에 나온 단원이라서 뭐 완벽하게 그 풀이 과정이나 증명 과정이 이해되신다면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사인 법칙을 보면 사인분의 대변의 길이는 언제나 똑같더라 라는 게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뭐랑 같다?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더라. 자, 이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요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고, 어떤 삼각형이라도 삼각형에 외접원은 하나 그릴 수 있을 거고, 그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자, A 반대쪽에 있는 걸 우리가 스몰 a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 원주각의 크기는 어디로 그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원주각을 하나 긋는 거야. 자, 중심을 지나게끔 그으면 요 각이나 요 각이나 똑같아요. 그럼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한다면 이 각의 크기도 a가 되는 거니까 사인 a는 어차피 각의 크기만 같으면 사인 a 값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자,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면 이게 지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걸 지름이라고 본다면 지름에서 그은 원주각은 우리가 90도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90도고 이 지름이니까 이게 반지름의 2배인 지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높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세타가 2R분의 높이가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A는 뭐가 된다고? 2R분의 A가 됩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면 사인 B도 뭐가 되겠어? 2R분의 B가 될 거고, 사인 C도 2R분의 C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2R이거든요. 2R은 곱해주고 다시 사인 나누니까 2R은 사인 A분의 A가 되고, 사인 B분의 B가 되고, 사인 C분의 C가 돼서 사인 법칙이 증명이 됐어요. 요거 증명은 별로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기 전에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과생들이 정말 많이 쓰는 이론인데, 자, 우리가 각이 하나 있어요. 자, 빗변의 길이를 아까 우리가 원의 반지름인 것처럼 R이라고 하자고. 자, 밑에 있는 게 X좌표, 위에 있는 게 Y좌표야.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세타 반대쪽에 있는 거라 그랬고요.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 나머지가 x입니다. 여기서 x와 y를 구해보면 r을 곱해주면 x와 y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x는 r 코사인이고 y가 r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좌표 r 코사인이 되고요, y좌표는 r 사인이 됩니다. 요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문제를 풀 때 이과생들이 가장 많이 써먹게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함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타 반대쪽에 있는 거는 이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나오고요, 나머지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나머지 밑변의 길이가 나온다. 요 내용은 올림피아드 수학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써먹게 될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과생들은요,
요즘 이제 고등학교들도 문과 이과가 나눠서 이제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과는 너무 어려운 건 안 가르친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예 상하감수 자체가 문과 이론에서는 완전히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상하감수를 좀 안 배웁니다. 배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문이과 갈라지면 이과생들은 상하감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상하감수는 이과생들에게 꼭 넘어야 할 벽이란 말이야. 어렵기도 하고. 자,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앞에 여러분에게 코사인 1법칙은 거의 무시하고 2법칙만 거의 설명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2법칙만 써요. 1법칙은 거의 안 쓰니까. 자, 1법칙 보면, 자, 제 1법칙 보면 A라는 길이는 B 코사인 B 코사인 C에다가 C 코사인 B가 A고, B는 A 코사인 B, A 코사인 C, C 코사인 A가 될 거고, C가 A 코사인 B가 될 거고, B 코사인 A가 됩니다. 됐지?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A, B, C를 이렇게 했을 때 A 반대쪽에 있는 게 A잖아, 그지? 요 길이가 A고, 자, 그러면 B 반대쪽에 있는 게 B고, B 반대쪽에 있는 게 B고, C 반대쪽에 있는 게 C야. 자, 이거 증명할 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걸 그대로 써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직각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직각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B변의 길이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지? 이거는 C 곱하기 사인 B 하면 요 길이가 나오고요. 코사인을 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오니까 이 길이는 C, B변에다가 코사인의 B를 하면 A가 나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길이는 또 요쪽에서 B변에다가 요가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 길이가 나오고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A랑 같다라는 게 바로 요 코사인 1법칙이에요. 코사인 1법칙은 결국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려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라는 걸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코사인 1법칙은 증명도 별로 어렵지 않고 문제 풀 때 자체가 그냥 직각만 내리면 요거 삼각형에서 뭐 대부분 코사인 법칙 나오는 게 코사인 1법칙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보면 다 45도 30도 아니면 이렇게 45도 60도짜리로 나온단 말입니다. 45도 60도짜리 안 갔다 그지? 45도 60도짜리로 나온답니다. 이 두 가지 꼬라지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어떤 꼬라지가 나오든지 간에 즉 두 개가 특수각이 나오고 하나가 특수각이 안 나오면 코사인 1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내가 코사인 1법칙은 그렇게 강조 안 하는 이유가 1법칙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다 풀려 자르면 45도 45도 60도니까 60도 30도 60도 30도면 언제나 60도 30도짜리부터 이용합니다.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그지? 그 다음 45도 45도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도 루트 3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해서 루트 6 이렇게 푼단 말이야. 자, 여기도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다 루트 2지. 자, 이거하고 닮음이니까 닮은 꼬라지를 이용하면 길이가 몇 대 몇은 몇 대 몇 하면 요 길이 전부 다 구하는 것 다 풀 수 있어요. 즉 이 세 개 길이 중에서 하나의 길이만 가르쳐 주면 닮음을 이용해서 나머지 두 개 길이는 다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생각한다면 굳이 제1법칙을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1법칙은 내가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제2법칙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제2법칙은 문제 풀 때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이번 단원에서도 제2법칙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2법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또 하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외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코사인은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 빼기 대변의 제곱 A 반대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게 조금 대입하는 게 빨라서 나는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코사인은 2 곱하기 양변, 비양변이 AC고요. 양변 제곱의 합 빼기 B 반대쪽에 있는 게 B이기 때문에 여기가 B의 대변,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양변의 길이가 되겠지. 코사인 C도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 빼기 대변의 제곱. 이렇게 똑같은 거 3번 쓰면서 한글로 똑같은 식으로 외우신다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할 거고, 이걸 이제 이거 곱하고 넘기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면 주로 코사인 법칙을 대부분 문제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A 제곱은 B 제곱 C 제곱 양변 제곱을 더한 다음에 뭐 뺀다? 2 곱하기 양변에다가 코사인 A 이 각을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외우나 이렇게 외우나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지? 어차피 같은 거니까 B제곱은 A제곱 C제곱에다가 빼기 2AC 코사인 B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B 반대쪽에 있어야 되니까 C제곱은 A제곱 B제곱에다가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코사인 법칙도 여러분이 외우다 보면 그냥 외우긴 하는데 문제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지? 여러분에게 그냥 외우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앞에 오히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는 그냥 닥치고 외우라 라고 했겠지만 오늘은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명석이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시는데 앞에서 내가 너무 그냥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보충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앞부분은 그냥 문제 풀 때 그다지 별로 쓰이는 게 없어서 같아서 넘어갔는데 오늘도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올림피아드 공부하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외워두는 게 좋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제1법칙을 한번 써놓고 증명을 해봅시다. 제1법칙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였고 한 번 더 쓸게요. B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였고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야. 자, 여기 A가 있으면 A를 곱해봅시다. 그럼 A 제곱이 나오겠지? AB 코사인 C C자고 이거하고 붙어보니까 영 이상하긴 해. 그지? 뭐 어쩔 수 없어. AB 코사인 C에다가 A 곱한 거니까 AC 코사인 B 이렇게 되겠네. 가운데다 점을 찍을 걸 그랬나? 자, 그럼 여기다 B 곱해야 되니까 B 제곱은 AB 코사인 C 더하기 BC 코사인 A. 자, 여기 C 곱하면 C 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C 곱했으니까 BC 코사인 A 이렇게. 자, AB 코사인 C가 여기에 있어요. 빼면 요거 사라지겠지. AC 코사인 B 여기 있어요. 빼면 요것도 사라지겠지. 여기에서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야 되니까 자, 요게 1번이라면 2번, 3번. 자, 1번에서 2번하고 3번 더한 걸 뺍니다. 2번도 빼고 3번도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빼면 없어지고 빼면 없어져요.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는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자, 이거 마이너스 두 개 넘기면 되니까 따라서 A제곱은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코사인 법칙을 이때까지 배웠던 거니까, 그지? 그 배웠던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증명되나를 한번 보고, 자,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르게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좀 작게라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고, 중학교 3학년 과정은 대부분 도형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닮음 도형을 배웠고, 삼각형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까지 넘어왔는데, 이 원이라는 단원을 하면서도 역시나 이 이론들이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삼각함수의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오히려 앞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번 단원이 좀 유난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임의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ABC가 있다고 쳐봤을 때, 자, 어떻게 요 코사인 법칙을 증명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이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코사인 B 할 때 이 B를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A 반대쪽에 있는 게 A고요, B 반대쪽에 있는 게 B고요, C 반대쪽에 있는 게 C라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한번 쫙 내려보자 이 말이야. 그럼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거, 제 1법칙 증명할 때 했던 거 그대로 써보자고. 이 세타고 B변이 나와 있으니까 B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세타 반대쪽에 있는 게 나오니까 이 길이가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지? 이건 고등학교 가서 아주 많이 쓰인다 그랬지. 그럼 B변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요 밑에 있는 길이가 나옵니다. C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럼 요 전체가 A니까 요 길이는 A에서 C 코사인 세타를 뺀 거야. 세타가 B 자리니까 나중에 세타 자리에 B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지? 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봅시다. B제곱은 뭐야? C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거 정리만 하면 돼. C제곱 사인 제곱. 자,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제곱하는 거지. 통째로 제곱할 때 이 가로를 붙이기 귀찮아서 우리가 제곱을 여기다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나 이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세타를 실제로 통째로 제곱한 겁니다. 더하기. 자, 완전 제곱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곱한 거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C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C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C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건 C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되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는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건 증명은 쉬워요. 이건 뭐 이거 세타라고 했을 때 R, X, Y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보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쉬우니까 내가 후다닥 설명한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랑 R 제곱이랑 어때요?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거 1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올림피아드를 공부할 때는 공식을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꼭 알고 외우시는 게 올림피아드를 대비할 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 유도 과정이 대부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놔도 고등학교 가면 금방 까먹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안 까먹고 이 이론들을 잘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유도 과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둔다면 공식들을 웬만하면 잘 안 까먹어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금방 까먹는다 이 말이거든. 요게 1이니까 결국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2AC 코사인 세타 자리에 뭐 넣으면 되지? 아까 원래 있었던 B를 넣으면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삼각함수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 그것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마지막 부분, 삼각함수의 넓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는 여러분이 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삼각형을 이렇게 써놓는다면, 자, A 반대쪽에 있는 게 A고요, B 반대쪽에 있는 게 B고, C 반대쪽에 있는 게 C라면, 자, 여러분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다 이렇게 직각을 내려보세요. 이 높이를 H라고 하자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뭘 배웠냐면, 이 H라는 거는 요 B라는 개념에서 볼 때 사인 B가 뭐란 말입니까? 사인 B는
B변분의 높이 C분의 H거든. C분의 H야. C를 곱하면 C 곱하기 sin B가 H가 나옵니다. 이걸 H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2분의 C, H 자리에다가 C 곱하기 sin B를 넣으면 돼. 자, 그럼 결국 2분의 1 AC 곱하고 사인의 끼인 각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는 2분의 1 양변 사인의 끼인 각이다 라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외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쪽 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인 C가 B변분의 높이가 H입니다. H는 B 곱하기 사인 C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H 대신에 B 곱하기 사인 C를 넣어도 돼요. 그럼 보다시피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AB가 양변일 때는 끼인각이 뭐가 돼? C가 되겠지? 그럼 이걸 또 밑변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에 AB, AC 했으니까 뭐야? BC를 양변으로 한다면 끼인각은 뭐가 된다고? A가 된다. 이게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이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두면 되는 거고.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알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을 보잔 말이야. 두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좀 전에 사인 법칙 배웠단 말이야.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공식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보잔 말이야. 그럼 사인 A는 요 사인 A를 봅시다. 아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하면 사인 A 나왔었지. 사인 A는 뭐란 말이야? 2R분의 A더라. 이걸 여기다 수학 집어넣으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2R이 밑으로 가니까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됐지? 자, 넓이 구하는 공식 두 번째가 나왔어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구해보고 이제 이 라지 R은 바깥에 있는 큰 원,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안에 들어가는 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는 거니까 스몰 r이라고 해보면 스몰 r이고 스몰 r이에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보자. 삼각형이 몇 개가 됐냐면 3개가 됐죠. 삼각형이 3개가 됐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요쪽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공통인수가 2분의 r이니까 2분의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요게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증명 과정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은 도형과 연관이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입니다. 유도 과정까지 알아두면 좋은,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2분의 1 양변 사인의 끼인각 요 공식이 하나고요. 뭐 어차피 똑같은 거 3개 있는 거 하나만 쓸게요. 두 번째는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넣으면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분의 ABC다 라는 공식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 세 번째 공식이 중학교 때는 사실상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 공식들은 고등학교 가면 이게 아주 많이 쓰인다고 봤을 때 중학교 때는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더 있어요. 그 중에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요. 헤론의 공식은 이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를 뭐라고 할까? 보통 헤론의 공식에서 그냥 고등학교 때 외울 때 스몰 s라고 하거든. 스몰 s라고 하면 이건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라는 헤론의 공식이 있긴 한데 난 이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 때만 써먹는 공식인데 별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 요 헤론의 공식보다는 여러분이 뭘 더 많이 써먹냐면
2분의 1의 절대값,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세 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쓰고 제일 앞에 있는 좌표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럼 제일 앞에는 어떤 좌표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면 0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점의 좌표를 쓰는 게 좋겠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아주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다만 이거 이제 증명은 벡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좀 증명하긴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증명은 안 되지만 알아두고 써먹으면 아주 좋은 공식이 요 사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헤론의 공식은 써주긴 했지만 몰라도 돼. 이건 난 별로 그다지 썩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고 헤론의 공식 몰라도 웬만한 건 풀 수 있어요. 헤론의 공식은 막 증명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문제 올림피아드니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나머지 공식들이 오히려 넓이 구할 때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요 공식을 봤을 때 이 사선 공식은 요쪽부터 곱하건 요쪽부터 곱하건 상관없습니다. 사선 공식이기 때문에 사선을 먼저 곱하는 거야.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합니다. 그러면 밑에 이걸 위에다 쓸게 차라리. 요거 이 네 가지 공식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x1 y2 곱하고 더하기 x2 y3 곱하고 더하기 x3 y1 곱하고 이 세 개를 더합니다. 자, 이제 반대쪽도 곱하는 게 사선 공식이야. 반대쪽이 x2 y1 x3 y2 x1 y3.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 두 수의 절대값이 왜 있겠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는 소리거든, 그지? 뺀 다음에 앞에 2분의 1 있지? 절반. 이게 요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올림피아드 뿐만이 아니라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써먹을 일이 있어요. 헤론의 공식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헤론의 공식은 별로 뭐 권하지도 않고 외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한번 듣고 외워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요 네 가지 공식은 잘 알아두면 좋고, 자, 헤론의 공식은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면 루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공식들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어려워지고. 그래서 차라리 요 공식을 써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세변의 길이가 4, 5, 6 이러면 헤론의 공식 쓰기 참 좋거든. 근데 4, 5, 6이 아니라 세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 5 여기 얼마쯤 할까? 뭐 루트 12, 뭐 13, 뭐 루트 13? 됐다 복잡하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뭘 쓰는 게 편하냐면 이거 세타라고 두고 넓이는 2분의 1 양변 사인의 끼인각 요거 트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건가를 한번 보자고.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면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코사인 세변의 길이가 나올 때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양변 곱한 거라 그랬지, 그지? 양변 곱한 거분해. 자, 양변을 제곱해서 더합니다. 양변 제곱의 합 빼기 요거 대변의 제곱이거든. 이 대변의 제곱을 빼는 거기 때문에 보통 루트를 이렇게 대변으로 까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이 증명이 이제 성립이 됐고, 이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 12, 9 더하면 21입니다. 자, 21은 3, 7이 21이니까 10분의 7이라고 깔끔하게 코사인 세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코사인을 알 때 사인은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뭘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그지? 자, 코사인이 10분의 7이라면 피타고라 정리 써보세요. 100에서 49를 빼봐. 100 빼기 49 하면 51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51이 나옵니다. 그럼 저절로 사인 세타는 10분의 루트 51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51입니다. 이 과정을 나는 그림을 그려서 푸는 걸 좋아라 하는 거고,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아까 그 이론을 이용하면 이걸 구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걸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2분의 1, 3, 5 사인 세타 대신에 10분의 루트 51 넣으면 됩니다. 5, 20이니까 답은 4분의 3 루트 5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헤론의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보다는 여러분이 요 과정만 안다면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 복습 한번 해보시고, 코사인을 할 때 사인 구하는 거는 직각삼각형 이용하거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한다. 그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양변 사인 기인각이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좀 예비 과정으로서는 좀 배웠어요. 그래도 이번 단원의 문제들은 어쨌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때 필요한 이론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 단원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잘 정리해 두세요.